그 설명의 시작은 지금 현행 입시제도부터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 입시제도의 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학원이 그 입시제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어머님들께서 많이 찾아보시고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우리 아이가 이제 고1 올라갈 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정도에서 큰 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학년도에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입시제도가 어느 정도는 시안이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그 시안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25학년도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쯤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고1을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만 요점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행 22학년도 지금 아이들은 이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1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교육과정을 그대로 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은 그냥 25학년도 한마디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적용되는 그 입시제도의 그냥 과도기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좀 이렇게 완성 형태는 아니고, 원래는 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면서 완전히 입시의 틀을 바꿔버리겠다고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시안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 23학년도 예비고1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 전년도랑 동일하죠. 그래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그래서 성취평가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택과목도 일반 선택 말고 그 직업선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완전하게 적용을 하고요. 지금 현행은.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상대평가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과 함께 성취평가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다가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취평가제 적용이 지금 이제 거의 되게 그 어설프게 그 결정이 났어요. 이제 시안에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28학년도 입시 개편한 시안에서는 내신 5등급제로 변경하고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와 성취평가를 병기하는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다만 등급이 지금은 9등급 체제잖아요. 근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뀐다. 요거밖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 직업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등급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1학년이 이제 곧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다를 게 없는 거지만, 우리 2학년 혹시 동생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다 상대평가로 바뀌는구나라고 그냥 핵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내년 2월이 돼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은 이번 중2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안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인데, 전 과목이 5등급제로 바뀌고 이 1등급이 이제 전체 학생 수의 10% 정도로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등급 체제에 비해서는 경쟁은 좀 완화되겠죠. 경쟁은 좀 완화되겠으나 아무래도 5등급제로 나누게 되면은 그 대학에서 입시 선발을 할 때 이 변별력이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동점자가 워낙에 많을 테고, 근데 동점자는 사실은 이제 등급별로 자르는 건 아니고요. 대학별로 이제 환산 점수라는 게 따로 있어서 대학에서 따로 계산하는 그 구성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등급 체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이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이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죠. 화작, 언매, 그 다음에 확통, 미분, 기하,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예전에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중반에 국어가 A, B형으로 나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과 과목, 그 다음에 문과 과목 이렇게 따로 했었는데, 그때도 뭐 얼마 안 가서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렇게 바꾸길래, 예전에 이제 한 2, 3년 전에 바꾸길래 이것도 금방 없어지겠구나 싶었는데 금방 없어집니다. 이거 내용이.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이제 사회과학 1, 2를 동일로 시험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과든 문과든 간에 사회과학을 다 시험 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시험 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직업탐구 쪽이나 그 일반 심화탐구 쪽은 수능 시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직업탐구나 심화탐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생기부에서 적용되어 있는 성적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시 전략은 뭐 내신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3등급 이하는 아이들이 이거 내신 포기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1학년만 지나가도 3등급 이하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완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1등급이 10%고 2등급이 이만큼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4, 5등급이나 뭐 3등급이나 요 사이에 있었던 친구들의 고민이 살짝 약해지긴 하겠죠. 그래도 좀만 하면 2등급은 나오니까.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그 나중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변별이 되는 지점은 당연히 요 지점이 됩니다. 학생부의 세특, 행특, 창체.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2025학년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도 큰 변별력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고1 올라갈 때 뭘 해야 되느냐를 아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대놓고 어머님들한테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학기에 한 2과목 정도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진로를 뭘 선택하고 뭐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뭐 저의 진로 방향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다면 그 진로 방향은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로 방향을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탁 집어놓으면 나중에 좀 그 생기부를 자기가 이제 성적이 안 돼가지고 진로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특이나 행특이나 창체 관리가 중요한데 이거는 뭐 어떤 행사가 있었다면 그 행사에서 배운 것들 또는 과목에서 배운 것들에서 본인이 뭔가 생각한 게 있어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거기서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본인이 탐구를 하는 역량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 평가 항목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2과목 정도만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뭐 진달래꽃을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을 배웠으면은 뭐 김소월의 어떤 그 전통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 그런 이제 주제를 설정해서 그에 관련된 독서를 좀 그 시키시면 굉장히 좋아요. 독서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세특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독서를 따로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독서는 이제 제목하고 작가 정도만 쓰게 돼 있고 그러면 독서 역량이 안 중요한 거냐? 근데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독서 역량을. 근데 이 얘기는 이미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그러면서 심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면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혹시 이번에 뭐 수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흥미로운 부분 있었냐 그 부분 주제로 잡아보고 이런 책을 읽어봐라 정도를 이제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서 영역이 그렇게 평가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고1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어머님들께서 그냥 정보를 주시면 아이들이 그때그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뭐 대입 전형은 저 작년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중요한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요약만 할게요. 대입 전형 아시다시피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죠. 실기 전형이 있죠. 실기 전형은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그 교과 전형이라는 건 그 등급, 내신 등급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비교과 활동도 참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변수가 됩니다. 수능 최저가 변수가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들께서 좀 고려를 하실 게 결국은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과제를 설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도 해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인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학교들 가고 싶다, 중경외 이상 가고 싶다 그러면은 내신 등급이 그래도 2등급 초반대까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고1 올라갈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끌어줄 것인가,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선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건 이제 1학년이 넘어갔을 때, 1학년이 끝났을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학교 활동, 학교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나 그다음에 내신 관리나 그다음에 출결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좋죠. 1학년 때부터 뭐 수능이니 뭐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호기심 많고 도전 정신 있고 그다음에 성과 내고 그다음에 비전이 있고 이런 거 완전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저 학교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 이런 완전체 학생들을 원하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막 한두 명 볼까 말까 한 그런 유의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당연히 뭐 성적도 좋을 거고 활동력도 되게 좋을 거고 그런 학생들은 뭐 얼마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이 본인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 수시 전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아시겠지만 이제 불공정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완전체를 원한다. 그리고 얘네들의 등급은 대체로 1, 2등급 선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뭐 되게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한다 그래도 디테일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통 이제 통계를 내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서 어떤 학교의 통계를 보고 싶은데 그 통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전략 짜는 거는 1학년이 끝난 다음에부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들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죠. 요거 학생부를 기반으로 정성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진로 탐구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 시간을 투자했는가, 그런 포인트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그리고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4등급인데 뭐 인서울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해서 그런 아이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3등급 선에서는 과기대나 뭐 이제 뭐 숭실대, 그 다음에 뭐 국민대, 그 다음에 뭐 저기 광운대, 이 정도는 이제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 성적 관리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예전처럼 생기부가 되게 촘촘하게 나눠지지 않고 미기재, 그 다음에 미반영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과목 있잖아요. 한두 과목에서 이 아이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 과목 중에서 생기부를 세특을 관리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다른 데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요. 다만 그 디테일의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뭐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성적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성적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수 현황,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국은 등급이죠, 어머님. 등급. 1등급, 2등급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들어가는 교과의 영역, 동아리 활동, 동아리도 되게 중요해요. 동아리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활동한 내용들에서 성과를 어쨌든 도출을 해야 됩니다.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성과 도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 세특, 그 다음에 행동특성 종합위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특, 특기, 세특, 그 다음에 행특, 그 다음에 창체. 이게 정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창체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교과 성취, 그 다음에 교과 활동 중요성, 이게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역 아이들은 교과나 그 종합, 학종으로 내는 게 되게 유리해요. 이게 요즘에 제가 3학년도 이제 관리를 하면서, 3학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이, 현역생들이 전혀 못 이겨요. 절대 못 따라가요. 재수생들의 어떤 실력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2학년 때부터 1학년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1학년 성적이 안 좋으니까 2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그 수능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친구들도 약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게 재수생들하고 아예 경쟁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아이들도 재수생들하고 경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 쪽에 우리 아이가 수시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꼭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생기부를 쓰더라도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가 정보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좀 뭐라도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기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체 활동으로 이루어진 독서 활동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요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독서 활동에서 탐구 활동 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넣으면은 독서 활동도 반영이 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저 활동을 굉장히 큰 점수를 줘요. 독서 활동을,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크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교과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유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나는 활동적이진 않은데 성적은 높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 세특이나 행특 관리를 뭐 특별하게 안 하는데 성적이 높게 나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교과 전형이 유리하죠.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 변수가 최저 등급이 되고 있어요. 최저 등급이. 그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 등급 못 맞추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의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게 충원율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충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6개의 원서를 넣기 때문에 여기 A 붙고 B 떨어지고 C 붙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순환을 해요. 그 숫자 안에서. 그래서 충원율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고 그 아이들 그 입시에 이제 만약에 원서를 넣으실 때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비교과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비교과는 대체로 출결,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교 성실도, 그게 출결이 성실도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게 학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에서는 연루되는 상황이 없어야 좋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면접도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면접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인성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생기부 보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질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 이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질문지를 나눠주고, 질문지 나눠주는 걸 얼마나 지식과 논리를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면접의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그 1차 합격 발표가 나면은 그때부터 면접 준비도 굉장히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넣은 이유는 그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요 정도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아이들이 저는 학교에서 뭐 학생부 관리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 오래 가르쳐 보니까 내신형 머리가 있고요. 수능형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보는 아이들이 있고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는 학습 능력이 대부분 다 좋기 때문에 이제 뭐 수능 잘 나오는 애들이 내신도 잘 나오고 이런 보편성을 띠긴 하지만, 그 최고 수준의 아이들 안에서도 나눠지는 게 내신 머리, 그 다음에 수능 머리가 따로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보통 이제 내신과 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서 그 디테일한 선생님들의 함정에 자꾸 속속 빠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덤벙덤벙 되는데 그 사고력이 좋아서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논술 전형을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은 100%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기부를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일정 정도 다 들어간다고 보셔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6회 기회를 살리려는 학생들인데, 만약에 내가 논술 100% 학교를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급이 떨어지고 내신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위에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단지 최저 등급의 어떤 급간이 조금 넓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합 4 요 정도가 이제 딱 성균관대 라인에서 걸쳐 있었는데, 지금은 성균관대에도 2합 5 내지 6 정도, 그 정도로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데 논술을 대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논술은 수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양대도 좀 특이한 흐름을 갖고 있죠. 출결, 봉사 등 학교 생활 성실도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더라도 출결은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게끔, 차후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아까 3.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는 3.8%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 정부에서 교육 기조가 논술을 점점 없앱시다 했어요. 논술을 점점 없애자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2학년도에서 더 늘어나고 24학년도는 또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변별하려면 학생부로 완벽하게 변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걔네들도 나름대로 수식 가지고 엄청나게 줄 세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더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도 좀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생기부를 예전에는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점수 일부러 주는 학교들도 있고 일부러 좋게 써주고 이러니까 별로 신뢰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저희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논술의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이제 생기부가 간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 선별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아마 논술 또는 대학별 고사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변화에 따른 분류,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2학년도 개정이니까 지금 고1 올라가는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머님들께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2 이하의 친구들은 융합 선택이라는 것도 하는구나. 이 그 관련 교과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그 융합 선택 과목도 있고요.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 자, 이렇게 그 입시의 핵심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그 1학년 이제 끝나갈 무렵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인 진학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생기부도 잘 그 구성이 돼 있으면은 학종 쪽을 좀 더 계속 유지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학종 그 세특이나 뭐 행특이나 이런 쪽이 약하다 싶으면은 얘는 이제 교과 전형 뭐 성적이 높거나 이랬을 때 교과 전형을 넣어야 되겠구나. 아무튼 그게 1학년 후반부에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쭉 잘 가면 참 좋겠지만 이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의 변수에 따라서 전략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점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들 생기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주제 설정하고 탐구 활동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이제 출결.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뭔가 그 결석하거나 조퇴하거나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무단히 뭔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되게 불리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못 나가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입시의 큰 틀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 더 세부적인 전략들은 아이들이 이제 고1이 넘어갈 무렵, 그 무렵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아이들의 진학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